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육을 맡은 한빛 에듀케이션 대표 조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테라피라는 용어 자체는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컬러 테라피든, 아로마 테라피든, 테라피라는 용어는 들어보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자, 테라피라는 거는 어떤 저희가 도구나 매개체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용어입니다. 그 도구가 책이 되느냐, 아니면 아로마가 되느냐, 컬러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그림책을 도구로 쓸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그림책이 주는 굉장히 이론점이 많죠. 첫째 하나, 글자를 모르는 영아들에서부터 치매 노인까지도 폭넓게 쓸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저희가 보통 그림책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을 그림책 테라피스트라 그러거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교사들을 위해서 따로 한번 과정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왜냐 그러면 이게 테라피스트 과정은 현장에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줌도 가능은 한데 제가 한 분 한 분 선생님들 하고 그림책 처방을 내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줌보다는 현장이 훨씬 좋아서 나중에 조금 이 시기가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건 특별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거는 홈페이지에 한번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정말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테라피라는 게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에서 보육하고 또는 교육하는 아이들을 일컫는 세대명이 있어요. 주로 현재 우리 원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MZ 세대가 주를 이루거든요. 물론 조금 더 하시기도 할 거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특징적인 세대가 있죠. 특징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명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영화들이. 알파 세대다. 알파 세대는 아이패드가 실질적으로 출시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그다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애들이 모바일이나 AI, 로봇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여타의 다른 세대보다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 매체나 미디어가 주는 자극에는 극강의 집중력을 보여요. 근데 이걸 착각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건 집중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눈은 깜빡이지도 않고요. 입은 반쯤 걸려요. 그런데 그거에 가짜 집중력이라고 하죠. 하버드 의대에서 실제적으로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미디어에 보이는 매체는 생각하는 뇌, 즉 뇌를 가난하게 만드는 자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 미래 세대가 이제는 지식을 습득하는 똑똑하고 그런 능력보다 타인의 감성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성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정서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감성 능력이라는 거는 감정 플러스 가치관이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서 그 사람 자체의 인격과 인성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미래 세대의 역량은 타인의 말과 타인의 마음에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는가가 AI나 로봇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공간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이 마음 표현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요. 아무도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고 그 단순하게 내가 그냥 울면 기쁘다. 뭐 화가 나면 화난다. 단순한 게 나왔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는 마음도 배우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했을 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대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분법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의 경험이 아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음의 저금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딱 쌓여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감정은 억눌러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올바르게 표현해보는 포커스. 이게 더 중요하죠.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보육하고 양육하는 데에서는 그닥 어려움은 없는데 아이들이 원해서 때를 쓰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짜증을 내거나 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죠.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수용할 것인가가 그 앞에 포커스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보자라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아이들 발달 심리학에서도 쓰고요. 성인들 할 때 상담 심리학에서도 쓰는 민순의 하나인데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우리 고슴도치는 뭘 갖고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추울 때 서로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다 보니까 뭐냐? 서로 상대를 콕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도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러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더라도 아이를 적절한 사랑의 적정 거리를 지켜서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고 싶은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이끌어요. 저희가 두콩이 캐릭터가 고슴도치인 이유가 자 고벤져스 사총사라고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질이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성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이건 성격과는 다릅니다. 성격과는 다르거든요. 기질은 타고난 경향성인데 이 기질이 따라서 저희가 네 가지의 대표 유형으로 나누어요. 여기서 세분화되긴 한데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따만 인지하시면 돼요.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전문가의 역량이고 우리는 인지만 하세요. 그럼 고벤져스 사총사의 특징이 뭐냐? 저희 대표적인 두콩이. 두콩이란 두근두근 콩닥콩 두콩의 특징은 우리 원에도 보시면 아마 떠오르시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순응성 기질 유형이에요. 굉장히 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하기 때문에 활동성도 높고 자회성이 높아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냥 케어하기가 조금 용이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다 강점 기질과 약점 기질은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이 뭐냐? 알콩이에요. 애들은 억제성 기질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욕구를 충족을 하고 뭘 하려고 할 때 그 자꾸 회피해요. 저희가 감정적 반응에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 상황을 자꾸 회피하는 회피 요인이 있거든요. 이 회피 요인을 저희가 알콩이다. 이 아이들은 억제하는 억제성 기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속성 기질 유형인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해야 돼요. 뭐든지. 떼를 쓰든 화를 내든 해야 되는 기질 유형 아이들과 달콩이라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심쿵이에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모든 촉각이든 언어든 반응 자체가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예민한 아이들이 많죠. 케어하시기가 부모님들이 상당히 난감한 아이들. 이게 저희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이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강점 특징이고 다른 기질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될지가 아니고 교사는 이렇게 하시는데 다양한 기질이 있다라고만 먼저 아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질 아이도 부모님하고 유형이 맞으면 괜찮은데 다를 경우에 부딪히긴 경우는 있긴 하거든요. 그럼 기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첫 번째 하나가 이 대표적인 기질이라고 했어요.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행동과 일어난 정서가 파악,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욕구가 해석하기인데 이거는 밭이 나요. 밭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구나 저 아이가 이렇게 해서 말을 이게 대체 언어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감정은 궁합이 맞는 언어가 있어요. 그걸 대체 언어라 그러거든요. 그걸 표현을 해줘야 돼요. 특히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아니 솔직히 아이들만 그런 것도 아니죠. 요즘 어른들도 기뻐도 헐, 짜증나도 헐, 화나도 헐, 모든 게 헐과 대박으로만 줄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감정 표현과 언어 표현이 굉장히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고를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자, 선생님이 이럴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때 네가 뭐뭐한 아이로구나 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 아이는 민감한 아이로구나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질이 다른 게 있다라고 인지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게 활용되는 게 바로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이 참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특정 상황에 국한되어 있죠. 그런데 그림책은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어휘를 써서 아이들 생각을 풍부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책 테라피 할 때 제가 테라피스트들이 하는 4단계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동이라. 이게 뭐냐? 책은 딱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딱 직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감정을 느낀 애가 되죠. 책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물이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딱 동일하가 꽂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그러면 그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내가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저희가 치료의 요법 중에서 독서 치료도 있고 영화로 하는 치료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감정이 이입되는 순간에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해보고 분출해보면 바로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억압이 되든 표출이 되든 건강하게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어느 순간에 위도가 탁 되면서 치유받는 경험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할 겁니다. 이 4단계의 테라피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림책 테라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념은 여기까지 알려드렸고 이게 두콩입니다. 저희가 이게 1호에 나가는 아이들 교구예요. 교구. 아주 안전합니다. 가볍고 폰보드로 다 해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자 캐릭터가 있죠. 선생님. 앞면에 표정이 다 있어요. 저희가 학자마다 기본적인 감정이 다릅니다. 보통 뭐 6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5개가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큰 대표적인 감정으로 표정을 했어요. 먼저 했어요. 왜냐?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일어나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정서적인 반응이 다른데 너는 이때 화나요라고 해야지라고 회의를 시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등원할 때부터 활용해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가 일단 원에 등원을 했어요. 자기 반에 가방을 탁 내려놨어요. 그러면 아이들 교구 보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연아 안녕? 어서와. 하고 나연이는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자기가 오늘 엄마한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밥 늦게 먹는다고 혼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죠. 그래서 속상하다 하면 만일에 아가이들 같은 경우에 폰모드기 안전하게 나오거든요. 요걸 딱 끼워서 자기 두콩이한테 딱 이렇게 끼워줄 겁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선생님들은 자, 딱 보시면 뒤에 뭐가 있어요? 대체 언어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그럼 어떨 때는 이 언어가 보이시나요? 어떨 때 보이시면 딱 보시면 슬퍼요. 속상해요. 또 미안해요. 우리가 눈물 날 때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명령화해 주는 거예요. 나이는 오늘 슬펐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다음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슬프다고 해야겠구나 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오늘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침에 보고 싶은 만화를 볼 수 있었어요. 오늘 기분이 신나요. 어린이집 가서. 그럼
모건이 와서 왔더니 모건이 기분이 너무너무 해피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감정을 개인 요구입니다. 다 아이들한테 딱 끼웠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준다? 감정 대처 언어, 이거 보이시죠? 이 중에서 우와 기분이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읽어주시면 이게 체득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동원할 때부터 활용하시고 저희가 활용화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앞에는 표정, 뒷부분은 감정 대체 언어가 있어서 선생님들도 읽어주실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안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시면 이게 보세요. 두콩이는 지금 기분이 아이 좋아. 지금 두콩이는 행복하대. 그거 할 거야? 그래. 잘 껴봐. 됐다. 아이 좋아. 진아, 두콩이 기분이 어떻대? 이 아기가 지금 18개월이거든요. 아직 24개월 안 됐는데 집에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요거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러면 엄마가 아이 좋아, 슬퍼, 기뻐를 명명해 주는데 원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것이 저희가 다 실을 수는 없고요. 나중에 연관계획을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유아용 교구가 매월 다르게 나갈 겁니다. 지금 제일 왼쪽 편에 보시는 이게 이제 두콩이 첫달 교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옆에 보시면은 마음요리 할 때 저희가 가는 아이들 거고요. 그 다음 게 마음날씨예요. 마음날씨, 그 다음 여기가 마음약구,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3월 달에 나가는 감정씨앗 아이들 거 보시면 다 빠져요. 내가 오늘 대본했어요. 오늘은 아침에 너무 놀랬어. 무서워요. 딱 꽂아주시면 교사용은 따로 다른 게 나가고요. 이건 유아 형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교구를 활용해서 그림책하고 연계해서 수업하는 겁니다. 위에 거는 유아용, 밑에 거는 선생님용이 매월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 구성 자체는 그림책 하나에 보시면 움직이는 그림책이 나갈 거예요. 그 그림책이 저희가 이번에 지금 보실 때 치키잖아요. 이 치키 그림책이 있으면 안을 내지는 보시면 전부 스토리가 이렇게 글자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움직이는 그림책, 즉 디지털 아트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글자는 다 뺐습니다. 왜냐 그러면 선생님들 유념하실 점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난 뒤에 그림책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건 인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왜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마음은 왜라고 묻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그렇게 느꼈구나인데 내용은 아이들이 재미있다, 없다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움직이는 동화책을 보면 글자를 다 뺐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의 그림책이 탄생을 하죠. 집에서 부모님들도 제가 QR을 다 그림책에 넣어놨기 때문에 스캔하시면 이 움직이는 동화책이 다 재생이 됩니다. 그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뮤직, 음악하고 결합해서 뮤직 테라피 영역까지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럼 매월 그 그림책이 주는 영상미 효과뿐만이 아니고 음악이 주는 자연스러운 심리치유 효과를 같이 결합을 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QR 스캔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원에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때도 가능하시고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재밌게 그림책을 읽어주든 하셨을 때도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으로 여행을 가거나 다른 데 갔었을 때 그림책은 못 가져 나오면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저 로그인 하시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재생이 다 가능한 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매월 책과 움직이는 그림책 팁, 그 다음에 뮤직 테라피, 그 다음에 특별 교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는 아기곰이 부르르르라는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곰이 친구를 만나러 가거든요. 가다가 얘가 봄꽃이 막 날리는 그 밑에 지나가서 만나는 건데 이게 제가 풀로 해놓은 건 아니고요. 네이버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디지털 아트가 이렇게 구성됩니다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글자는 일부 다 뗐습니다. 스토리는 따로 있고요. 이 음악은 슈베르트의 들장미하고 뮤직 테라피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콜라보가. 잠깐 보십시오.
원래 더 깁니다. 원래 재생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시. 자, 물론 제가 이제 30초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저는 이 책을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지금 각각에 다 보시는 분들이 이 처음에 이 지금 이미지와 음악을 탁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이걸 지금 저희가 쌍방 소통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어떤 분은 이렇게 딱 들려드리면 부모 교육 때도 그 말씀하세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신 분 계세요. 꽃잎 날리는 거 보고. 어떤 분은 너무나 예뻐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내가 보이는 감정적 반응과 일이 다른 거죠. 그걸 언어화시켜서 갈 수 있을 때 보시면 나중에 이걸 이제 보셨을 때 이 장면에서 나는 이런 내용을 상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됐네 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같은 장면 보고 자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맥락상에서. 그게 정말 좋은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매월 가는데 자 보시면 연간으로 제가 싹 이 책 하나에 어떤 음악과 교사용 도구가 딱 구성이 되었는지 제가 잠깐 안내해 드리고 구체적인 연간, 월간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다운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키다리치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첫 교육입니다. 선생님들 처음에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요. 제일 중요한 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독서 교육은 대부분 인지 영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책을 읽어주실 때 보통 이렇게 딱 보고 얘들아 제목 키다리치기 먼저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자 그림 루비 커스텐 옮긴 손놀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뭐 아기들 어리면 제목을 모르기도 하지만 딱 먼저 전체 페이지 보여주셔야 돼요. 앞면을 먼저 보시기도 하고 무엇이 보일까 그래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 그다음에 이 아이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아이는 뭘 것 같아? 하고 난 게 전체 항상 뒷면도 빼시면 안 돼요. 뒷면을 딱 보세요. 처음에 얘가 혼자서 어디 가고 있다가 뒷면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좀 넓게 펼쳐서 보시죠.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방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의 특히나 연령대가 어린 영유아들의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는 책을 제일 처음 그림책과 만나는 단계에서부터 표정이나 반응을 살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 때, 제가 선생님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림책은 물론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읽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닥 아이들한테 흥미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날 우리 반의 아이들이 집중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책 읽는 방법 자체가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서 질문을 상호작용으로 던지는 형태로 가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닭이 기뻐서 소리쳤어요. 그래 우리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 다음 페이지 그리 가시죠. 그것보다 야 엄마 닭이 기뻐서 소리쳤다. 그러면 어떻게 소리쳤을 것 같아?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아가들이 흉내 내겠죠. 뭐 꽃기어 꽃꽃대가 아이 기뻐 라든지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커싱 기법에서 우리가 감정은 마음에서만 일어나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적인 변화는 결국은 몸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같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삐약 하고 치키가 태어났대요. 처음 만났어요. 엄마랑. 이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언어가 안 되겠죠. 뭘 활용한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워크에 스티커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더 선생님들 진행하시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치키 다리가 너무 길어서 서 있기도 힘들었대요. 이 아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지금 테라피 읽기로 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힘들으면. 그럼 아이들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걸 관찰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딱 동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 보시면 모이를 먹기도 힘들대요. 밥을 먹기가 너무 힘들대 얘들아. 이런 치키 어떨 것 같아? 다리가 너무 길어서. 심지어는 잠자는 것도 힘들어요. 그 각각의 상황에 느끼는 마음과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물론 워크도 있긴 한데 영아들 같은 경우 워크에 직접 워크 하시는 것보다
교구를 직접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모이를 먹기 힘들 때 어떨까? 잠을 자기 힘들 땐 또 어떨까? 근데 처음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는 먼저 책 읽기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친구들과 줄넘기를 해요. 근데도 보시면 다리가 너무 길어서 막 꼬여요. 시소 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병아리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 너랑은 못 놀겠어. 다 이래요. 얘들아, 친구가 나랑 안 논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날 것 같으세요? 감정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치키한테 동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나는 치키처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친구들은 병아리, 치키 친구들한테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교사가 설명하거나 교사의 감정을 먼저 실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내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동의를 할 수 있게끔 네, 적극적인 질문을 딱 던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장면 나왔어. 그래, 좋아. 나와 놀기 싫으면 나도 떠날 테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매 순간마다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친구의 감정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구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키가 혼자서 드디어 어디로 갔느냐?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납니다. 선생님, 그림책을 보실 때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살려서 활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또 혹시나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리긴 할 텐데 크르릉 대신에 무서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이거를 갖다 유사어라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 그거를 바꾸어 읽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림책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니까요. 크릉 하는 소리가 들어왔어요. 얘들아 어디서 갑자기 크릉 소리가 들어왔어. 어떨까? 기분이? 그렇게 질문하면 자기가 느끼 순간순간씩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나운 멧돼지가 송곳니를 세우고 치키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자 치키가 힘든 힘을 다해서 달려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순간 나중에 선생님 이 그림책 디지털 아트 보시면요. 막 쫓아오는 그게 생동감 있게 정말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치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위기를 탈출합니다. 어떻게 탈출하냐면 나무랑 비슷해서 가만히 서 있어요. 숨도 안 쉬고. 이때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시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얘들아, 우리 가만히 있어보자. 숨 안 쉬고. 그 순간 정말 리얼하게 너무너무 잘 따라하거든요. 이게 몸으로 익히는 그림책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멧돼지가 치키를 찾지 못하고 이제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꼭 숨어 있으니까. 그냥 치키가 제일 빨리 이제는 숲을 빠져나왔어요. 멧돼지를 맞았던 숲을 빠져나와서 이제 숲보다 언덕이 안전할 거래요. 그렇지만 언덕이 이제 더 위험해졌어요. 왜 위험해졌을까? 이제 위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직면했을 때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보시면 이번에는 갑자기 곰이 으릉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 어떨까? 보다 곰이 으릉 나타났어. 그러면 깜짝이야 무서워요. 울고 싶어요.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 뭐 한다? 관찰한다. 그때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는지 정서를 파악한다. 아까 기질 파악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치키가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갑니다. 이게 또 나중에 움직이는 그림책을 해주면 이게 정말 재밌게 잘 구현이 돼 있어요. 음악 또한 정말 멋지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이제 딱 벗어 다시 돌아왔거든요. 위험한 그 탐험을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제 얘가 치키가 처음에는 친구들이 나 너랑 안 놀아, 못 놀아 이랬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 모험한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요. 멧돼지를 따돌린 이야기랑 곰을 만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어때요? 우와 하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치키가 다리가 길어서 맨날 친구들이 놀리고 흉을 봤는데 이제는 너무나 부러워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치키를 다 따라합니다. 긴 다리를. 그리고 사이좋게 놀았대요. 상황이 너무나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테라피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글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아이들의 반응을 먼저 관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듣고는 워크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워크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QR 스캔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시간에 보시면 치키가 아까 알을 톡 떼고 나왔죠. 그때 물론 보시면은 이제 엄마하고 만나는 거를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네, 되기는 한데 이때 이 음악을 스캔을 해주시면
만나는 그 느낌을 굉장히 리뷰하게 잘 살린 게 있거든요. 같이 활용을 해주셔서 해서도 괜찮아요. QR 스캔 하셔도 괜찮고, 또 아니면 선생님이 나는 이번 시간에는 QR 스캔 하는 건 좀 그래요 하시면 처음엔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가 주 1회 수업을 기본으로 할 때 책을 읽고 아이들이 영어나 어리기 때문에 한 페이지 수업입니다. 이미지는 크게 저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테라피의 메인 포커스죠. 내 마음을 알아줘예요. 이때는 물론 붙임닫지도 있기는 한데 뭘 활용하시면 좋다? 이거예요. 그쵸? 교구를 활용해요. 개인당 교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네 아까 그림책을 봤을 때 일주일 지났어요. 더 좋은 거는 그림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짧게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여주는 거. 이때는 또 디테일한 게 아니고요. 상황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얘들아, 치키가 잠을 자기 힘들었어. 그때는 어떨 것 같아? 치키가 느꼈던 감정을 두콩이 여기 교구에 표현해 보세요. 해요. 어떤 아이는 놀랄 수도 있을 거고 힘들 수도 있을 거고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럼 그 뒤에 이렇게 감정 대처 언어가 있다 그랬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을 말할 수 있게끔 가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치키가 지금 내 마음은 힘들어요 라고 표현을 했네. 그 캐릭터마다 제 색깔이 다 있죠 선생님. 그걸 해주면 내가 이럴 땐 힘들구나 얘기해야지 하고 아이가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2주차 끝났어요. 그쵸? 그 다음 3주차 보세요. 부진딱지는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상황이 각각의 상황이지만 본인들이 이입되고 느끼는 감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아이가 표현하는 마음을 읽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야, 이때는 이거 붙여야지 없어요. 저희 수업에선 절대.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3주차 갈 겁니다. 보셨다시피 혼자 숲으로 들어갔어요. 지키가. 그때 멧돼지와 곰을 만났어요.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보시면 자 얘들아 멧돼지가 나타났어. 그때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은 이걸 몸으로 표현해 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꼬마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꼬마는 달려갈 수도 있고 또 그림책하고는 다르지만 색다른 나만의 탈출 방법이 있다면 특히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해 보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몸의 언어, 몸짓도 우리가 언어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몸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해서 또 다른 내가 문제 해결하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아이들하고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주차 마지막은 보시면 옆에 페이지가 저희가 비워놓은 거니 마음껏 아이들이 표현하게 두시라는 거예요. 이거 스티커 쓰셔도 괜찮고 스티커는 저희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감정은 다양하기 때문에 또는 연필이든 집에서 활용하시게 하셔도 비워놓으셔도 무방은 해요. 큰 화면 저희가 페이지 구성한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옆에 비워놓은 거 있을 텐데 주로 아마 크게 많이 저희가 해놨을 거예요. 아이들 어리기 때문에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도 크게 다 빼놨을 겁니다. 자, 4차시 보시면 뭘까요? 치키가 모험을 마치고 와서 처음엔 치키한테 친구들이 다 놀렸어요. 그쵸? 그런데 그 다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치키를 다 따라합니다. 그쵸? 그러면 저희가 교사용으로 따로 이게 치키 기재기 파일이 나갈 거예요. 굉장히 원에 크게 붙여놓으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 지금 교사용으로 나갑니다. 교수 자료로. 그러면 아이들 4주차 아이들한테 우리 반 아이들 키높이를 재보세요. 그래서 아이들 키를 갖다가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뭐 90이면 90, 3월에 재죠. 이걸 원에 1년 붙여놨다가 그 아이들이 반 올라갈 때 비교를 해줘 보세요.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거는 교사용으로 가는 교수용 자료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책을 한 권 읽고 가는데 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제가 2가지 책 읽기 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림책을 선생님이 읽어주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새로운 시간마다 그림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던 읽어주세요 했을 때 이 방법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림책 있죠? 우리가 선생님 스토리는 모르지만 그림책에 나오는 음악을 일단 죽여보세요.
나중에 디지털 아트에서. 그러면 영상 이미지만 다 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선생님이 짧게 짧게 이야기를 덧붙여서 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색다른 재미가 나요. 처음은 분명히 그림책 읽어주시고 그 다음 다시 제도 3도 그림책을 할 때는 한번 소리가 하나도 없이 음악의 뮤직 테라피를 싹 꺼놓고 영상 이미지만 딱 화면에 띄워놓고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걸 그랬구나. 이 부분에 저희가 디지털 아트에 있는 글자가 없다 그랬죠. 처음에 읽어서 내용은 대체 알지만 야 엄마랑 어디 네, 치키가 만났어. 뭐라 그랬을까? 그럼 아가들은 뭐라 그랬냐면 기억 못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네. 엄마 안녕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안녕 안녕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삐약 하고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삐약 안 하고 엄마 안녕 하는 애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짧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거는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영상을 대상에 하시면 돼요. 치키 다리가 너무 길어. 이때는 힘들어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힘들고 얘들아 이렇게 영상을 하나 입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음악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아이들한테 눈을 다 감겨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음악만 딱 믹싱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음악이 주는 그 처음 만난 느낌이 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그림책은 읽고 그 다음에는 영상만 위해서 내가 내 목소리로 이야기를 덧입혀보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음악만 한번 듣고 해보기. 다 세 가지의 각자 다른 장점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한 달 수업이 마무리가 될 텐데 저희가 선생님 한 달 수업 마무리하시고 아무래도 어휘력이나 전달력이 부족한 영유아들이다 보니 엄마들이 뭐 솔직한 말로 그러실 거예요. 특히 2세나 3세 아이들 같은 경우 스티커를 붙여보세요도 엉뚱한 데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머님들이 왜 우리 애가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하실 거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죠. 열심히 하셨는데 무언가가 제대로 영유아 되는 거 없다 그러면 자 이게 매월 지금 저희가 마음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음 모니터링이거든요. 이게 매월 자료실에 업로드 해놓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책은 지금 치키였죠. 저희가 테라피 주제가 똑똑똑 마음 열쇠예요. 제가 서두에 학자마다 감정의 기본 감정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대표적인 거 5개로 먼저 기본으로 잡아서 모니터를 할 겁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행복, 놀람, 슬픔, 화, 무서움 중에서 우리가 3월 달에 아이가 등원하면서 보였던 감정의 반응을 연결하셔서 빈도가 오늘 지원이는 이달에 대체적으로 기분이 좋았을 경우가 훨씬 많다. 점수를 딱딱딱 찍어서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아니면 아니야 이 아이가 오늘 뭐가 슬픈 일이 참 많았어요. 이번에는 하면 이 빈도가 연결시키면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자료는 딱 드릴 겁니다.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의 반응은 관찰할 수 없죠. 그건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적으셔서 밑에 마멘데디 테라피 포인트는 제가 딱 해드릴 거예요. 네, 어떻게 이건 선생님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책에 기본적인 이달에 이 책의 테라피 포인트는 집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다 워딩해서 나갈 거고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요것만 해주세요. 안에 마음 모니터링 하는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대체적인 빈도수만 선생님이 관찰하셔서 연결하셔서 보내시면 되면 이렇게 지금 치키 보셨죠? 요거 치키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원에서 아이들이 자기들 키를 비교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교사용으로 뒤에 큰 판이 다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회차 교구에 이거는 경청 공감할 때 아이들 수업했던 거고요. 옆에는 보시면 마음 약국. 이달의 주제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테라피 주제 가지고 교사형 유아들 형태, 이 전부 다 아가들입니다. 어린이. 이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의 강도, 소리를 내는 거죠. 호흡하고 내가 조절을 해보는 거, 그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 지금 아기 고민 그룹으로 다양한 책을 읽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자, 선생님 요거만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테라피 수업을 통해서든 우리가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교육의 철학은 일도의 변화입니다. 일도의 변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보시면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너무 내성적이고 민감해서 그냥 눈과 몸으로만 끄덕끄덕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이 기질하고 발달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애가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관심만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상황은 화나요라고 말해야가 아니고 자기가 감정을 딱 표현하면 교사는 그 감정을 대체 언어로 읽어주시면 하면 돼요. 그러면 나의 감정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 그때 그림책은 다양한 스토리와 다양한 언어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도구로 그림책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제가 다양하게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거를 주차별로 조금씩 아마 변화시켜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은 테라피 수업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